서인천구 1학년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좀 특이했던 시험에서 같아. 일단 늘 하던 대로 23문제 전부 객관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너네 학교가 1번부터 18번을 쉽게 내고 여기를 쉽게 내고 그 다음에 19번부터 23번까지를 보통 어렵게 내죠. 보통 이제 어렵게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있는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어.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전년도랑 비교해보면 시험 범위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난이도가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20번 같은 거 나는 처음에 이거 문항 오류인 줄 알았을 정도로 이게 문제 소재에 비해서 문제를 너무 형편없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딱히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렇게 내버리면은 중하위권 학생들하고 상위권의 학생들 변별이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게 또 객관식이기 때문에 풀어서 맞춘 애들하고 찍어서 맞춘 애들하고가 변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미 치러진 시험이니까 1등급 컷은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 때문에 좀 높게 책정이 될 것 같고 1번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여집합의 원소가 아닌 거야. 얘 원소가 아닌 거를 고르자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선택지 중에서 A의 원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A의 원소를 골라주시면 지금 A의 원소가 -2, -1, 0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보기에 있는 거 4번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A라는 집합이 공집합 그리고 A, B, C하고 A, B 이렇게 이제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서 원소는 얘랑 이 집합까지 총 5개의 원소를 들고 있는 집합인 걸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니까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맞죠? 그리고 2번은 어떤 집합 A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번이 맞고 얘네 둘이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A랑 B를 원소라는 집합 역시도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자, 근데 지금 5번에서는 A하고 C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원소는 5개 중에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에서는 0하고 1하고 3하고 5를 들고 있는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전체 4개에서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5개. 2번이 정답이 돼. 자, 4번 보시면 4번에서는 A라는 집합이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은 0과 마이너스 1과 2를 들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에 2에 M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문제에 주어진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M의 값은 0이 되어주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보시면 점 1,0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을 거야. X좌표를 N, Y좌표를 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M 플러스 2N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시고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면 6번에서는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 PQR일 때 두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그 다음에 not P면 not R이 모두 참이다. not P면 not R. 자, 그럼 두 번째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를 취하시게 되면 R이면 P이다로 참이 될 거고 3단 문법에 의해서 이렇게 엮여 들어가겠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명제가 참이니까 이거를 전체 대우를 취해 주시면 not Q이면 not P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옳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1번에서는 P가 R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P면 R이다가 참이냐는 물음인데 R이면 P이다가 참이죠.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Q가 P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Q이면 P이다가 참이냐고 묻는 건데 역시나 P면 Q이다가 참이지. 여기 참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3번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not P면 not Q다가 참이냐고 묻는 건데 not P면 not Q다는 참을 수가 없죠. 얘도 거짓이야.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뜻이지. 4번은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니까 결국 not P면 R이다가 참이냐는 질문이 되고 역시나 P와 R은 not이 다 붙거나 다 안 붙거나 해야 돼. 이런 관계 역시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5번에서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not Q이면 not R이 됩니까? 이 얘기인데 not Q이면 not라고 갈 수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7번에서는 점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자, 얘를 1,1로 옮기겠대. 그럼 X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이지. 자, 이때 직선 X 플러스 P의 Y의 플러스 Q는 0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직선 X 마이너스의 이 Y의 플러스 3은 0으로 이동을 하겠대. 자, 그러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될 때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이 직선을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원래 직선으로 돌아가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주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고 Y 대신에 Y 빼기 1을 집어넣고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2Y에 2에다가 2를 더하고 3을 더하니까 플러스 7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P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값은 7이 될 거니까 2P 플러스 Q를 하시면 7에서 4를 빼고 정답이 3이 되겠지. 3번이 정답. 8번으로 갑시다. 8번에서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루트의 3의 x 플러스 y가 6이에요. 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자라는 소리가 돼. 자, 그러면 36은 이놈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x의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일 건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면 루트 3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하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값이 4가 되니까 결국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이상이 되면서 구하는 정답이 9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9번으로 갑시다. 9번에서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 명제가 거짓이래요. 그럼 그 명제가 거짓이니까 부정을 하면 참으로 바뀔 거고 그 명제를 부정하시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p의 x에 플러스 p 플러스 2 요 i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변하겠네.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판별식을 0이라고 d라고 하면 4분의 d는 p의 제곱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2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p 빼기 2에 p 플러스 1로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부터 p의 값이 2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최대값은 1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4번이 정답이야.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에서는 직선 4x-3y 플러스 5는 0이 있는데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로 바꾸시면 되죠. 자, 이 직선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y 플러스 a제곱은 0의 넓이를 2등분을 하겠대. 상수 a의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결국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겠다는 소리는 중심을 지나가겠다는 소리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자, 집어넣어주면 4a에 플러스 3y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a가 될 거고 얘가 5를 더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즉 2분의 5의 a하고 마이너스 5가 같은 거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11번으로 갑시다. 11번에서는
세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2를 원소로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Y분의 X에다가 X하고 Y가 각각 A에 들어가요. 근데 X가 Y 이상이어야 돼. 즉 A에 들어있는 원소의 비율을 원소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단 분자가 커야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뒤에서 앞을 나눠야 되겠지. 같은 것끼리 나눠도 되니까 같은 것끼리 나눈 경우는 일단 1이 되고요, 값이.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를 되겠죠. 얘에서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나누면 2가 되겠죠.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가겠네.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x-y가 되시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a에서 데려오되 x랑 y가 같지 않다 했으니까 a의 두 개의 원소를 빼서 원소를 구성하지만 0은 될 수 없다 이런 소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에서 얘를 그대로 해봅시다.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2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3이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케이스가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6개의 원소가 들어있겠네.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2가 마이너스 1, 2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들어있으니까 A가 가장 작은 집합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B가 들어갈 거고 B에 추가적으로 있던 2가 여기에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마이너스 2가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제 C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죠. 어쨌거나 이 순서로 포함 관계가 결정이 되고 정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에서는 집합 A가 7 이하의 소수이기 때문에 7 이하의 소수를 써주시면 2357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1357, 9, 11, 13 1357, 9에 11에 13까지 이렇게 일단 들어있네. 자, 이때 X는 B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홀수들을 원소로 가지겠고 그 다음에 N의 X 교집합의 A가 2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대. 자, 그럼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X랑 A가 교집합을 2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X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홀수들만을 원소로 취할 수가 있어. 즉 내가 X랑 A의 교집합을 2개로 통제할 때 2는 포함되면 안 되겠다는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3과 5와 7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가지고 X에다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경우의 수는 35, 37, 57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홀수 2개를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3과 5를 넣고 7을 안 넣었다고 칩시다. 즉 3과 5를 넣고 7을 넣지 않았어. 이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1하고 9하고 11하고 13은 X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 경우의 수가 2의 4승이니까 3 곱하기 16을 계산하시게 되고 정답은 48이 되겠네. 2번이 정답이다. 13번으로 갑시다. 13번. 자, 13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에서는 P가 X의 3승은 X고 그 다음에 Q가 X의 제곱은 X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각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P는 Q의 진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X제곱 빼기 X니까 0과 1이 있겠지. 그럼 오히려 이쪽에서 이쪽이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P가 X가 6보다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0부터 X가 5까지 이렇게 되겠죠. 0부터 X가 5까지라는 범위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 방향이 참이 되고 거짓이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에서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라고 그랬고 Q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x하고 y가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전부 x랑 y가 0이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 따라서 이 두 개의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정답이 될 수는 없겠고 4번을 보시면 x, y가 0보다는 작대. 자, 이게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x, y가 0만 아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x, y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인데 얘는 음수이거나가 되니까 얘가 이쪽에 포함이 될 거고 반대 경우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자 5번 보시면 5번은 여기다 볼게요. 자, 5번에서는 p가 x, y하고 절대값 x, y가 같대. 이게 이제 p가 되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을 적어보니까 x랑 y가 둘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x랑 y가 둘 다 0보다 크대. 자 그럼 지금 왼쪽 조건이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값을 취해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x, y라는 애가 0 이상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가 다 성립을 하게 되면 이거 두 개가 다 성립을 하면 x, y가 일단 양수일 건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엄격한 조건이니까 그냥 각자가 양수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 어쨌거나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얘도 역시나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야. 14번으로 봅시다. 14번에서는 양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x분의 4에다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16x라고 하셨는데 얘가 어디에서 최소값 b를 갖냐라고 하셨고 합의 구조니까 산술계를 의심을 해보셨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항의 분모가 x제곱에 플러스 4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두 개의 항을 통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가 분모에 나타나게 돼 분자에. 자 그래서 앞에 두 개만 통분해 보시면 x분의 x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뒤에 항은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6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양수, 이만큼 양수니까 산술계약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2배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랑 x가 약분되니까 16이 될 거고 최소값은 8이 되겠죠. 문제에서 최소값을 b라고 하자 했으니까 b의 값이 8이야. 그럼 x값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저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를 보시면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과 16의 x의 제곱이 같아주시면 되겠네. 좌변을 전개해봤더니 x의 4승이죠. 플러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16인데 16x 제곱이 넘어오게 되면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니까 x의 제곱이 4일 때가 될 거고 양수 x의 값이 2일 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a의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와 b의 곱이니까 정답은 16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에 보시면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자고 그랬고 기억을 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자, 이때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하면 A가 될 거고 A의 여집합과 같겠죠. 근데 얘는 B의 여집합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짓인 말이 되겠네. 괜찮죠? 자, 니은 보시면 니은에서는 뭐가 길게 돼 있어. 비교집합의 A에다가 그 다음에 합집합 비교집합의 A의 여집합 이렇게 일단 되어 있어. 자 그리고 교집합의 A 합집합의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지금 A냐고 물어보는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앞에 지금 교집합을 기준으로 두 개의 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도 B의 교집합이 있고 여기도 B의 교집합이 있으니까 우리는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묶어놓고 나니까 A 합집합에 A 여집합이 될 거고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니까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와 얘의 교집합이 B가 돼요.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방금 했듯이 전체 집합이야. 그럼 B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하니까 B가 돼야 되겠죠. 얘는 A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틀린 말이 되겠네. 괜찮지? 자, 디귿 보시면 A차 집합의 B가 공집합일 때를 가정하셨어요.
공집합이 되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결국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과 일단 같은 형태야. 자, 이거를 보시고 A 합집합에 B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교집합에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 이렇게 일단 주셨는데 얘하고 B 차집합 A가 서로소냐라고 일단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지금 여기에서 여집합을 드무르간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 이렇게 될 거고 여집합이야. 그리고 교집합에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드무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을 밖으로 빼내시게 되면 얘부터 쓰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의 B가 될 거고 여집합을 뽑았으니까 얘는 뒤집히겠죠. 그리고 B 교집합의 A 여집합이니까 B 차집합 A라고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이 I의 전체 여집합이라는 소리야. 자, 너네 공부 좀 해봤으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집합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대괄호 안쪽에 있는 이만큼이 대칭 차집합인데 그거의 여집합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건데 대칭 차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랑 여기니까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이 전체의 바깥쪽과 교집합 영역이 얘가 되겠네. 근데 두 번째는 B차집합 A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B차집합 A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겠죠. 흰색과 하얀색은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되고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정답은 2번 디귿 혼자야. 16번으로 봅시다. 16번.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느 반 학생 중에서 국어를 맞춘 학생이 14시고 수학이 16, 영어가 19이래.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 한번 해보면 국어가 14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학이 16명. 수학이 16명. 그 다음에 영어가 몇 명이지? 19명이네. 영어가 19명이 이렇게 돼. 자, 이때 지금 국어와 수학 문제를 전부 맞힌 학생이 10명이고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모두 맞은 학생이 5명이 있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가 5명이겠죠. 자, 그럼 조건을 다시 보시면 지금 국어하고 수학을 다 맞은 애가 10명이야. 즉 국어와 수학의 교집합인 요만큼이 10명인데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여기도 5명 일단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영어 문제만 맞은 학생의 수의 최소값이니까 이 영역의 최소값을 알고 싶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보면 영어라는 이 집합의 원수의 수가 19로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역을 최대로 하고 싶으면 나머지 두 개의 집합에 들어가는 원수의 수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10개가 있어. 이 10개는 어쨌거나 수학 문제를 맞힌 애들이야. 그럼 전체 16에서 얘네들을 제외하면 6이 남을 건데 그 6을 전부 여기다 몰아주면 여기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전체 14개 중에서 10개를 빼고 남은 4개를 이쪽에다가 몰아주게 되면 역시나 최대값이네. 자, 그럼 이 영역이 최대로 맞춰졌으니까 여기는 최소값으로 맞춰지게 될 거고 전체 19명에서 15명을 빼주시게 되니까 이 영역의 최소값은 총 4명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1번이 정답이야.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에서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야. y는 마이너스 x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을 일단 l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일단 써봅시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걸 l이래. 자, 문제에서는 a의 좌표가 4,2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1,3이야. 그리고 여기 위에서 한 점 p를 골랐대.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데 결국 어쨌거나 직선 위를 거쳐가는 경로의 길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자는 소리가 되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를 했으면 대칭하기 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치고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에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L에 대해서
A가 됐든 B가 됐든 한 놈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이 둘의 거리가 같으니까 결국 대칭 이동시킨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재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시켜놓으면 L이라는 직선은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야. 하지만 이 대칭 이동은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도형을 거꾸로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지금 4,2가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는 1과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을 A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은 3,3으로 갔겠죠. 3,3으로. 아, 미안. 지금 맞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는데 미안. 이거는 평행이도 잘못 썼죠. 여기도 1이야. 여기도 1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A1의 좌표가 3,1이 맞네. 3,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1,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B1의 좌표는 2,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해. 처음에 잘못 적어서 자꾸 실수하네. 미안. 자, 그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좌표 0 되셔야 맞고 3에서 1 빠지니까 2가 돼야 맞겠죠. 요게 맞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L 위에 이제 P가 있었는데 얘도 역시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 위에 점으로 갈 테니 Y는 마이너스 X 위에 P가 이동돼서 간 점을 P의 원이라고 두자는 소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1하고 B1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X 값이 3일 때 얘는 Y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A라는 점이 더 위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1이겠죠. B1이라는 점도 이제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점 P1이 있는 거니까 이런 점을 P1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죠. 괜찮지? 자, 지금 상황이 중간에 꼬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맨 처음의 상황은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를 이렇게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자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이런 경로의 최단 거리를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지금 L이라는 직선은 얘를 평행 이동시켜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이 되기 때문에 공식을 활용할 수 없는 범주로 들어가요.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던 모든 도형 이 도형을 왼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서 이상각으로 보겠다는 소리인 거야.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우리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A1이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게 되면 지금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결국에는 A1의 P1, P1의 B1 즉 이 경로의 길이가 사실 이제 이 길이였는데 어쨌거나 그 길이의 최소값은 모든 점을 일직선으로 관통할 때인 이렇게가 되겠네. 그러니까 P1은 A1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될 때가 되겠네. 어쨌거나 문제에서 물어보면 최소값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0,2까지의 거리를 재주시면 될 거고 따라서 최소값은 0과 마이너스 1 한 칸에다가 2와 마이너스 3 다섯 칸이니까 25가 되면서 정답은 루트의 26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이야. 자, 1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8번. 자, 18번의 상황을 보시면 명제 루트 2 플러스 3이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주어져 있고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증명을 따라가 보면 루트의 2 플러스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겠죠. 귀류법이니까 결론을 부정해야 돼.
그래서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고 하필 이제 또 첫 번째 줄부터 박스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박스 가에 들어갈 말이 되겠네. 자,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는 어쨌거나 정수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n분의 n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어쨌거나 이 숫자가 양수인 것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m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죠.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지. 서로소인 자연수. 자, 이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3을 이항시키는 게 그 다음 단계야. 그래서 루트의 2는 n분의 n에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시켜보지.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이 친구를 제곱하시게 되면 n분의 n에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일단은 이렇게 돼. 자, 근데 문제에서는 n-3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n분의 n의 마이너스 3 곱하기 n분의 n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식에서 n분의 1을 밖으로 꺼내시면 n분의 1이 될 거고 n-3m 이렇게 바뀌겠죠, 인수가. 여기서도 n분의 1을 뽑아주시게 되면 여기 제곱 똑같아지니까 여기 제곱 이렇게 가겠네. 그럼 다시 양변에 n제곱을 곱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2배의 m의 제곱과 n-3m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거기까지가 1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n-3m 제곱이 2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됐으니까 어쨌거나 n-3m의 제곱이 짝수, 즉 2의 배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곱했다는 소리니까 n-3m도 역시나 짝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짝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n-3m이라는 애를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2k라고 두시면 돼요. 자, k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얘가 2k니까 요 식을 다시 1번 동그라미에 대입하자 했고 1번 동그라미가 지금 요 단계죠. 자, 그럼 n-3m이 2k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4k의 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2배의 m의 제곱이 4k의 제곱이니까 양변 2로 나눠주시게 되면 m의 제곱과 2k의 제곱이 같게 되겠네. 괜찮죠? 자, 아직까지 박스가 없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m제곱이 2 곱하기 자연수 제곱으로 표시됐으니까 m제곱이 짝수야. m제곱이 짝수야. 그럼 얘가 짝수라는 소리는 같은 논리대로라면 m도 짝수가 된다 이런 소리겠죠. m도 짝수야. 자, 그래서 위로 끌고 올게. m을 문제에서 준 대로 2l이라고 놓고 l을 자연수로 잡자. 그 다음에 얘를 2에다가 대입하자 했으니까 2가 어디였죠? n-3은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하자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n에다가 마이너스 3m이니까 6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2k가 되니까 n이라는 애가 2k에 플러스 6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박스 나가 등장해서 그래서 2k 플러스 6l 이 친구가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이 되겠네. 자, 이어서 가보시면 어쨌거나 얘를 2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2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3의 n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n도 역시나 2 곱하기 누군가로 표시가 되면서 n도 짝수가 되겠죠. n도 짝수가 돼. 그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n도 짝수가 되고 m도 짝수가 되니까 맨 처음에 가정했던 서로소라는 조건에 로순이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박스 다에 들어갈 말은 여기 있는 서로소가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맞게 짝지은 걸 골라주시면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어. 끊었다가 19번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19번부터 이어서 봅시다. 일단은 fx,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h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hx라는 식을 보시면 fx가 클 때 fx가 튀어나오고 gx가 큰 지점에서는 gx가 튀어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fx랑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데려오라는 소리가 돼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 그래서 hx 그래프를 완성한 다음에 y는 10이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정수 t의 값을 모은 집합, 진리집합을 구하자고 그랬어. 자,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fx니까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셔야 되겠죠. 지금 fx 그래프, 여기 개수를 잘못 썼는데 여기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잠시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쨌거나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반드시 y는 10이라는 직선을 관통을 하게 될 거고, y는 10이라는 직선을 한 이쯤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 fx의 그래프가 y는 10하고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랑 여기에. 자, 얘가 10이 되는 지점을 조사했더니 넘겨서 9가 될 거고, 결국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니까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이제 fx를 그렸으니까 gx를 그려야 되는데, gx는 절대값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위로 10칸을 들어 올렸대요. 그럼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텐데 이 점의 좌표가 t,10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또 마침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0이기 때문에 여기 위를 움직인다는 소리야, 꼭지점이.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점이 꽂혀서 이제 좌우로 움직일 텐데, 만약에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hx를 그릴 때에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f가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hx의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 그 다음에 이쪽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gx가 커지니까 gx를 이렇게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 이후로는 fx가 커지니까 다시 이 그래프를 들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빨간 색깔 그래프가 hx가 되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니까 y는 10이라는 직선과 h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t의 값이 이런 곳에 위치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gx를 조금 옮겨서 t,10이 한 이쯤 오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gx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gx가 생길 거고, 역시나 이제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 교점을 기준으로 fx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g가 쭉 와. 이 두 번째 교점까지 g가 온 다음에 두 번째 교점 이후로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2차 함수니까 결국에는 y는 10하고 만날 수 있는 건 기존의 fx의 그래프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게 되겠죠. t,10이 이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가 돼. 그럼 결국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 값은 fx와 y는 10의 교점의 x좌표였던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위치를 해야 될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t의 값이 4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우리는 정수 t의 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결정 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돼. 자, 20번으로 갑시다. 20번. 자, 20번은 얘가 이게 문제는 어렵게 생겼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냈나 싶기는 해. 이게 이제 푼 사람들은 알겠지만 집합 B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전체 집합률을 보니까 다항식들의 집합인데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a라는 애를 원소로 하고 a는 4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 400 이하의 자연수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부분 집합 a랑 b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a는 다항식 fx들의 집합이 되고 x 플러스 m에 x 마이너스 n을 인수로 갖는 이런 2차식들의 모임이 된다. m과 n은 자연수고, 그 다음에 gx는 집합 b의 원소가 되는데, 그러한 gx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지만 x 마이너스 n의 제곱, n은 자연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대.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지금 보면 일단 어쨌거나 이 두 집합 a, b가 이 u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g를 보니까 x 마이너스 n의 제곱인데, 얘를 전개하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2n의 x에 플러스 n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1차 항의 개수가 동일한 형태가 돼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n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gx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합 b가 그냥 공집합인 상황이야.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원했던 a 합집합의 b는 그냥 a로 결정되겠죠. a. 그럼 결국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fx가 x 플러스 m의 x 마이너스 n이었고 얘를 전개하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n의 x 마이너스 mn이죠. 그럼 얘가 전체 집합 U에 있는 원소의 형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m-n의 값이 2가 돼야 되고 mn의 값이 a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m-n이 2라는 사실로부터 m의 값은 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m 곱하기 n이 a인 걸 알고 있는데 m 대신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럼 이 값이 문제에서는 4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두 칸 차이 나는 자연수를 곱해서 400 이하가 되는 개수를 세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지. 자, 그럼 일단 1 곱하기 3이 가능해. 2 곱하기 4도 될 거고 3 곱하기 5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9 곱하기 21을 생각해 보시면 20 빼기 1에 20 더하기 1이니까 합차 공식 계산하시면 399가 되면서 딱 400 이하네. 그러니까 개수는 1부터 19까지 총 19개가 되겠죠. 19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4번. 네, 21번 문제 보시면 잠금장치 A랑 B가 있대요. 자, 일단 A라는 잠금장치는 짝수가 들어가면 풀리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잠금장치는 7의 배수가 들어가면 풀리게끔 되어 있대. 자, 그리고 C라는 잠금장치는 3의 배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대요. 자, 근데 1단계에는 A랑 B가 병렬로 놓여 있어. 병렬로.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게 들어가면 잠금이 1단계에서 해제가 되고 2단계는 C밖에 없으니까 3의 배수가 거기서 통과가 가능하다는 소리였겠네. 자, 그럼 일단 1단계에서는 두 잠금장치 중에 적어도 하나를 해제시키면 되는 거니까 결국 2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놓고 7의 배수의 집합을 B라고 놨을 때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를 입력값에 넣었으면 1단계가 통과가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2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3의 배수들의 집합이야.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C라고 하시면 2단계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금 구했던 A 합집합 B의 원소 중에 C의 원소가 되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예요? 1000 이하에서 몇 개인지 세주시면 되겠죠. 분배법칙으로 전개하시면 A 교집합의 C의 합집합의 B 교집합의 C가 될 거고 각각의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A 교집합의 C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6배수야. 6배수. 그리고 B 교집합의 C는 7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되니까 21의 배수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 이하에서 얘네들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 일단 첫 번째 6배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1000 이하의 6배수의 개수는 총 166개가 돼요. 166개. 1000을 6으로 나눠서 몫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21의 배수가 1000 이하에서 몇 개인지를 생각해보니까 나눠서 몫을 따져보니 47개가 있어. 47개. 그럼 얘네들끼리의 교집합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랑 3이랑 7이니까 42의 배수가 교집합이 되겠죠. 42의 배수. 42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총 23개 나타나게 된다. 23개. 자, 그럼 마지막에는 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결국에 166에다가 47을 더하시고 23을 빼시면 될 거고 계산하시면 190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야. 22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22번은 실수 x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자, P라는 집합은 A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그리고 플러스의 4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얘와 관련된 조건이 지금 조건 가죠.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야. 그러니까 얘를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좌변이 2차식의 구조를 띠고는 있으나 2차식이라고 문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의 값이 0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당연히 판단하셨어야 돼요. 자, 만약에 A의 값이 0이었다면 그때는 4가 0보다 커지니까 항상 성립하게 되니까 이거는 괜찮은 값이야.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제는 얘가 드디어 2차식이 되는 거고 그 2차식이 0보다 항상 크기 위해서는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좌변의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치면 4분의 D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가 되면서 이게 0보다 작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0부터 A가 4까지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하시게 되면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P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는 A가 0 이상 4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네. 자, 두 문장이 모두 참이야. 두 문장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지금 얘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자, 지금 두 번째 조건 나를 보니까 나에서는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즉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돼야 돼. 그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여기 있는 P가 실수 전체 집합인 걸 확인했죠. 실수 전체의 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결국 not Q 역시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성립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 자, 그럼 not Q라는 집합을 그 조건을 생각해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b의 x에 플러스 a가 되시고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았으니까 크거나 같다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 2차 부등식이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면 되니까 이번에 판별식을 d'라고 놓으면 4분의 d'이 b의 제곱 빼기 a가 되면서 얘가 0 이하가 되면 돼요. 따라서 b의 제곱의 값이 a 이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구해놨고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네 가지 케이스가 등장하겠죠. 만약에 a의 값이 0이었다면 b의 제곱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b는 0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값이 1이었다면 b의 제곱이 1 이하가 될 거고 이때에는 b의 값이 풀마 1과 0이 나오겠네요. 이때에도 b의 제곱이 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b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니까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과 0이 나타날 거고 이 경우에는 b의 제곱이 3 이하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 루트 3부터 3까지 같은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0까지 이 모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시면 될 거고 구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야.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23번. 자, 23번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C라는 원이 하나 주어지고 얘는 중심이 원점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1짜리인 그런 원이에요. 자, 이 원을 평행이동한 원이 C와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얘를 이동시킨 원을 C의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런 원이 있고 뭐 평행이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고 칠게. 기존의 원이 C, 이동된 원이 C 프라임이 되는 상태야. 자, 그럼 지금 원 C의 중심은 원점이 되는 거고 얘가 평행이동돼서 간 요 원의 중심은 뭐 우리가 그냥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 교점을 각각 A에 B 이렇게 일단 둘게요. 자, 문제 상황 이어서 보면 지금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삼각형 OAB를 보자라는 소리야. 자, 요 삼각형을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 C' 위의 점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AB는 공통연이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인 O와 C를 연결하게 됐을 때 이게 수직이 되고 이등분이 되겠죠. 근데 역시나 지금 OA와 OB는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중선이 이 선분이 되겠지. 자, 이 선분의 교점을 M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OM은 삼각형 OAB의 중선 중에 하나야.
근데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중선의 교점인 OM 위에 어쨌거나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무게중심이 이 C' 위의 점이니까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여기가 무게중심이 된대. 그 무게중심을 우리는 G라고 둘게요. G.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상황이 됐고, 이 평행이동한 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부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읽는 걸로 하고 이 상태를 조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의 길이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5부터 C까지의 거리를 6D라고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6D. 그러면 지금 요 M이라는 애가 AB를 2등분을 했듯이 OC도 마찬가지로 2등분이 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원점부터 M까지의 거리하고 M부터 C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고 그 거리는 3D가 되겠죠. 3D. 자, 그럼 OM의 거리가 3D가 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D인데 G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내분해야 되죠. 2대1로 내분하게 되면 원점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2배의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부터 M까지의 거리는 다시 D가 되겠네. 이렇게 쓰는 순간에 이 G부터 C까지의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D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4D가 되겠죠. 4D. 근데 G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결국 4D라는 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5분의 1과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D의 값이 20분의 1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D의 값이. 그러면 이제 문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원점부터 C까지의 거리가 6D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6D는 D의 값이 20분의 1이었으니까 20분의 6이 될 거고 10분의 3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점 C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0분의 3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이 C라는 애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어떤 원 위를 움직이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자, 말 잘 읽어봐야 돼. 지금 원 C' 위의 점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여야 되는데, 그럼 나는 O랑 C를 연결해 놨으니까 얘를 연장해서 반대쪽 끄트머리에 꽂히는 이 점이 가장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점이겠죠. 이 점을 T라고 해놓고 원점으로부터 T까지의 거리를 재보시면 얘는 원점부터 C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5분의 1 한 번 더한 거랑 같지. 근데 OC의 길이가 아까 10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시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T라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1인 위치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T의 자취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분의 1 위에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이 T 중에서 점 5분의 3, 5분의 4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을 거고, 5분의 3과 5분의 4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이야. 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더 멀리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5분의 3, 5분의 4가 돼. 자, 여기가 원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T 중에서 얘랑 가장 가까운 T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T일 때가 정답이겠네. 여기의 거리가 아까 1이었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구하는 최소값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정리 잘 하시고 해설 마무리합시다.